요즘 뉴스 보면 근로자 추정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추정제가 정확히 뭔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완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 일단 핵심부터 말하면 이거야. 일단 근로자로 보고 보호하자는 제도. 지금까지는 완전히 반대였거든. 내가 근로자다를 노동자가 직접 증명해야 했어. 근데 이게 얼마나 빡세냐면 회사는 계약서 들고 와서 너 프리랜서잖아 이러고 플랫폼은 너 개인 사업자야 이렇게 말해. 그러면 노동자는 출퇴근 기록 모으고 지위받았다는 증거 찾고 소송까지 가야 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그래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데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상태가 엄청 많아. 여기서 플랫폼 노동 문제가 등장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사람들 다 계약서는 개인 사업자인데 실제로는 앱이 일 배정하고 요금도 회사가 정하고 평점 낮으면 일 못 받고 계정 정지당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듣고 있으면 거의 직원 아닌가 싶지 않아? 책임은 개인이 지고 통제는 회사가 하고 보호는 없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것만 다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질문이 나와. 이 사람들 진짜 자영업자 맞아? 그래서 발상이 바뀌었어. 기존에는 내가 근로자라는 걸 증명해봐야 했다면 이제는 일단 근로자로 보고 시작하자. 이게 근로자 추정제야. 여기서 핵심은 입증 책임이 바뀐다는 거야. 기존에는 노동자가 증명했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를 입증해야 하는 거야. 이거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지. 그럼 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노동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회사 출근해서 월급 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앱으로 일하고 건당 수익 받지만 계약은 프리랜서인 거지. 법은 옛날 기준인데 현실은 완전히 바뀐 상태. 그러다 보니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 특히 배달 쪽 보면 사고 많이 나는데 산재 안 되고 보험 없고 휴가도 없어. 위험은 큰데 보호는 없는 구조야. 또 기업 구조도 바뀌었어. 고용 안 하고 계약으로 돌려서 비용 줄이는 경우도 많아. 합법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책임 없는 고용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충돌이 시작됐어. 한쪽은 이건 노동자인데 보호를 안 해준다라고 하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일하는 건데 왜 규제하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 계속 논쟁 중인 이유야. 이건 단순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미래 노동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야. 플랫폼 중심으로 갈지 전통 고용으로 갈지 중간 모델을 만들지 결정하는 문제야. 정리하면 근로자 추정제는 애매하면 근로자로 보고 보호하자는 제도고, 이게 나온 이유는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달라지다 보니 기존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그래서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일까? 이게 핵심 논쟁이야. 배달 라이더가 왜 계속 나오냐면 이 직업이 딱 애매한 포지션이거든. 겉으로 보면 개인 사업자고 자유롭게 일하고 원하는 시간에 켜고 끌 수 있어. 완전 자영업자 같아. 근데 실제로 보면 배차는 앱이 주고 요금은 플랫폼이 정하고 평점 낮으면 콜 안 주고 계정 정지당하면 끝나는 거지. 이거 보면 거의 직원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논쟁이 터진 거야. 한쪽은 이건 노동자다라고 하는 거야. 플랫폼이 사실상 관리자의 역할이고 가격도 못 정하고 일감도 통제되니까 형식만 사장이고 실질은 직원이라는 거지. 반대쪽은 자영업자 맞다라고 해. 내가 일할 시간 내가 정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여러 앱 동시에 써도 되니까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거야. 결국 이건 통제냐 자유냐 싸움이야. 이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싸워본 문제야. 근데 나라별로도 답이 달라. 유럽은 애매하면 그냥 근로자로 가. 플랫폼이 통제하면 근로자로 추정해. 스페인에서도 글로보나 우버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거의 직원으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보호는 강해지는데 유연성은 줄어들어. 결국 보호가 먼저라는 거지. 영국은 중간으로 갔어. 우버 판례에서 기사들을 완전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워커라는 중간 개념으로 인정했어. 그래서 최저임금과 유급휴가는 적용되지만 완전 직원은 아니야. 보호는 주고 자유도 일부 유지하는 모델. 미국은 완전 난리난 케이스야. 캘리포니아에서 ABO법으로 거의 다 근로자로 보려 했는데 기업 반발로 프라포지션 22가 통과됨. 결과적으로 기사들은 자영업자로 유지되지만 일부 보호만 받게 됐지. 요약하면 자유 유지하되 최소로만 보호해주겠다는 거야. 전 세계 흐름 보면 유럽은 보호 중심, 미국은 유연성 중심, 영국은 중간. 한국은 지금 그 사이에서 고민 중.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 얘기 나오면 싸움이 나는 이유가 단순 한 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 걸려있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규제하면 돈 못 번다고 하고. 같은 라이더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임. 보호할 것인가 자유롭게 둘 것인가. 근데 둘 다 100%는 불가능. 그래서 이거 도입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 이걸 이해해야 논쟁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알 수 있겠지?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해. 가장 큰 건 이제 내가 근로자다를 증명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일단 근로자로 보고 시작한다고 했지? 이거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지.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산재보험, 휴가 같은 보호가 생겨. 특히 배달 같은 직군은 사고 나면 인생 흔들릴 수 있는데 보호가 생긴다는 게 큰 거지. 그리고 플랫폼의 계정 정지나 수수료 변경 같은 것도 법적으로 제약 가능해져. 한 줄로 정리하면 안정성과 보호가 올라가. 근데 단점도 있어. 근로자가 되면 근로시간 제한이 생겨서 많이 일해서 많이 버는 구조가 깨질 수 있어. 오늘 12시간 뛰어서 돈 벌자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자유도 줄어들어. 그래서 노동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왜 싫어하냐면 이유가 명확해. 비용이 올라가니까.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다 부담해야 해. 그리고 유연성이 깨져. 플랫폼은 필요할 때 사람 늘리는 구조인데 근로시간 규제가 생기면 운영이 어려워져. 그리고 법적 리스크도 증가해. 부당해고나 임금 문제 같은 소송 가능성도 커져. 그래서 한 줄로 말하면 돈 더 들고 운영 더 어려워지고 리스크도 늘어나. 근데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야. 지금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애매해서 소송 리스크가 큰데 제도가 생기면 룰이 명확해져. 그리고 기업 간 경쟁도 공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인력 안정성도 좋아질 수 있지.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자유 vs 보호야. 보호를 선택하면 안정성은 올라가지만 자유는 줄어들고 자유를 선택하면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보호는 약해져. 둘 다 100%는 불가능하지. 좋은 제도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제한인 거야. 같은 라이더 안에서도 전업은 보호를 원하고 부업은 자유를 원해. 그래서 한국은 극단으로 안 가고 중간 모델로 갈 가능성이 커. 일부 보호만 적용하거나 조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 정리하면 근로자 추정제는 애매하면 근로자로 보고 보호하자는 제도이고 노동자는 보호가 늘어나고 기업은 비용과 규제가 늘어나지만 불확실성은 줄어든다는 장단점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결정하는 문제라 계속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제 근로자 추정제가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겠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